자, 우리 알테오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이 12시 1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알테오젠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조와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캐치를 하지 않으시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일단은 엄민용 애널리스트도 리포트를 바로 오늘 올려줬고요. 회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왔는데 제가 이 내용들을 빠르고 간단하게 정리를 다 해서 우리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이거 손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현실적인 것만 피드백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아유 괜찮아요 원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 수익률입니다. 그쵸? 어차피 좋은 회사에 투자했고 이 회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계좌에 찍혀있는 수익률, 손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저는 적어도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후반부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끊지 마시고 긴급한 상황인 만큼 저도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왜냐면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그대로 믿고 다 따를 수도 없고요. 애널리스트 이야기만 듣고 모든 걸 우리가 여기에 다 신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보다도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커요.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들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있는 그대로 팩트를 다 뒤집어 까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12월 5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키트루다 SC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식에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2월 5일이 여기거든요. 이 장대 음봉이 있죠? 이때가 바로 독일 판매 금지 가처분 소식이 나왔던 때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로 3일 뒤에 이제 반박이 나왔는데 여러 증권사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특허권 유효와 무효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5일 날 있었던 이 명령으로 미국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유럽이나 다른 국가도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독일에만 국한된 내용이다. 그러면 독일에서 실제로 판매를 할 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나 타격을 주느냐라고 놓고 보면은 키트루다의 독일 매출은요, 전체 매출에서 2%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8일날 바로 내용이 나왔고요. 일단은 급락하던 게 약간 멈추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월 12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할로자임 특허 무효 심판 청구에 반등을 좀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 할로자임 특허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우리 계속 노이즈로 따라붙던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뭐만 하면 할로자임이 또 특허네, 심판이 나오면 또 다시 소송을 걸어.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 주주님들도 아시겠지만 할로자임 특허 관련된 거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인데 12월 26일 날 이 B사 파이프라인이 신규 옵션 계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반등을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12월 26일이 어딥니까? 바로 이 위치입니다. 슬슬 이제 반등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신규 옵션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서부터 더 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많이 나타났었죠. 이렇게 또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었죠. 거기서 대표가 뭐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금액을 정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고 이전 계약 규모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전 계약 규모가 아스트라제네카랑 체결을 했던 13.5억 달러, 1.9조 원짜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이치 산교와 3억 달러, 4천억 규모가 있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하겠어요? 4천억부터 1.9조 정도가 되겠구나. 그래서 조 단위를 시장에서는 또 기대를 합니다. 원래 주가라는 건요, 좋은 거는 최고치로, 안 좋은 건 최악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 단위는 나오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1월 19일 날 바로 발표가 있었죠. GSK 자회사인 테사로와 총 4,100억 규모, 결국에는 1.9조랑 4천억 둘 중에 뭐가 가까웠습니까? 최하단선이 4천억이랑 가까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바로 한 5% 정도 두드려 맞았죠. 기대감으로 끌어올렸던 걸 바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어서 같이 또 조정을 면치 못한 상황이 있었죠. 결국에 조 단위에 대한 기대감이 깨지면서 두드려 맞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머크가 25년 3분기에 분기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키트루다 SC의 로열티 지급이 2%대로 밝혀졌어요. 근데 왜 이게 문제냐? 시장에서는 그래도 4%에서 5% 정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2%대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반토막이잖아요. 하물며 반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정도를 생각하고 목표 주가를 계속 높여왔고 70만 원 가야 된다, 80만 원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눈높이를 낮춰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신규 라이센스 아웃이 지금부터 더 나오지 않으면 다시 눈높이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엄민용 애널리스트도 목표 주가를 오늘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게 1년 전에 타겟 프라이스를 73만원까지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57만원까지 다운그레이드를 했고요. 최근의 신고가가 얼마예요? 57만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57만원이 최근 신고가였고 말씀드린 대로 리포트의 맨 하단에 보면요 24년 11월 13일날 73만원을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가격이고 1년 동안 조용하다가 오늘 이제 57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 뭐 매수 의견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자 그러면은 지금 최고점이 57만원이니까 결국에 전고점은 넘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겠죠. 근데 이제 아예 영원히 또 전고점을 못 넘어가느냐? 그렇진 않죠. 그러면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서부터 이걸 넘어서 더 치고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해? 신규 라이센스 아웃이 필요하다라는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전에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입장 안내문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도 보면은 또 회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 신규 라이센스 계약 이번에 있었던 GSK 자회사 관련된 거 테사로랑 4,100억짜리 있잖아요. 요거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의 파트너사의 추가 계약이 있을 수 있다. 뭐 어차피 계속 나오겠죠. 플랫폼은 좋은 거니까 이 정도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이거 말고도 진짜 많다. 그리고 확장할 것들이 정말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가능성은 뭐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들은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계약과 상업화에 대한 가능성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미 상업화된 블록버스터급의 의약품과 이 블록버스터는 뭐예요 여러분들? 연매출 1조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약품들을 특허를 연장할 수 있고 독점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결국에 얘네들의 피아조사 SC 제형에 대한 플랫폼인 거잖아요. 매우 중요한 플랫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신약 개발과는 달리 개발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업화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약을 개발하고 시판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나 확률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분명히 크다. 그럼 이제 플랫폼 제형 변경으로 해서 임상만 성공해주면은 뭐 로열티 받는 건 사실 일도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쨌든 이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2%대 로열티가 문제라는 건데 회사 측에서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랑은 의견이 개인적으로 좀 다른데요. 회사에서는 이 로열티를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서 계약서의 세부적인 마일스톤이나 로열티의 조건은 비공개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좋다 이겁니다. 그럼 비공개 사항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들이 그 돈을 받아먹는데 이게 얼마짜리 사업인지도 모르고 아무리 비공개라고 한들 모를 리는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 돈을 받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개는 할 수 없지만 본인들은 알고 있는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순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사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발표를 해야 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주주들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주를 의식을 안 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공지도 내놓지를 않겠죠. 주식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투자 관련된 정보들을 공지하고 공시할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IR 담당자가 항상 주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주식회사라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본질은 잘 이해하고 있고 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주 입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순서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내용들이 이렇게 정말 많은데 좋은 내용이다 나쁜 내용이다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엄청난 변동성 장인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하락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그냥 완전히 다 작살나버렸잖아요. 알테오젠 때문에 바이오 다 무너졌고 플랫폼 기업들은 더 많이 빠졌고 코스닥 자체가 그냥 주저앉아버렸어요. 무슨 이거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그냥 알테오젠의 이 내용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만큼이나 중요한 거고요. 그만큼이나 알테오젠도 어깨가 무거울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좀 고민해서 뭔가를 공지하거나 발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회사 측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상도덕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열티를 지급받고 있는 당사자가 이게 2%라는 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무조건 알아요. 근데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반대로 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분기 보고서에는 2%라는 게 나올 텐데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폭락한다라는 시나리오도 무조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공시를 발표를 해야 하지만 주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서를 고려해서 발표를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우리가 추측하고 예상하고 예측하고 있는 정도의 다른 논의 중인 파이프라인들도 지금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엄민용 애널리스트도 지금 리포트에다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하향해서 두드려 맞는 거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에도 GSK에다가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라는 거, 4,100억을 했다라는 거는 자꾸 시장에서 특허 관련돼가지고 이래저래 쫑알쫑알 거리니까 그 특허는 더더욱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검증을 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 기존의 할로자임 계약사가 신규로 또 알테오젠을 선택했다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 거는 맞은 건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다? 그동안의 노이즈가 됐던 것과 매를 맞아야 될 건 다 맞은 거다. 지금부터 새로운 것들로 다시 차근차근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기대치가 높았던 건 인정이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매를 맞고 다시 차근차근 쌓아가자. 오히려 짧고 굵게 매를 다 맞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비독점 계약 구조에 대한 강점, 동일 타겟에서 다수의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리포트는 뭐 여러분들 화면을 멈춰서 한 번씩 또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전략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결론이 딱 나와요. 지금 이걸 보자마자 제가 머니코드에서 또 알테오젠까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린 이유는요, 너무 심플해요. 답이 나옵니다. 이미 다 나왔어요. 결론은 뭐냐? 가격적인 전략만 잘 짜면 됩니다. 끝납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알테오젠은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전고점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상한선이라는 게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또 새롭게 열어가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단은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유지해 오던 이 추세선마저 다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시세적인 저항도 40에서 45만 원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30에서 40만 원 사이의 박스권 움직임을 그려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유동성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단은 최대 45만 원까지가 일단 현실적인 가격이다. 그러면 30에서 45만 원 사이가 단기적인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내용들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이러한 내용들로 주가 변동성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상방 레인지를 더 넓히고 뚫고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거를 밸류로서 혹은 목표 주가를 더 높이는 데 있어서 얼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이거를 그때그때 빠르게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일단은 현재로선 여러분들 30에서 45라는 가격 레인지를 먼저 일단 기준을 잡아주시고요. 지금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주가도 막 급락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신규로도 매수를 강하게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원래 주가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좀 억울한 이슈로 급락을 할 때 샀을 때 돈을 많이 벌거든요. 저는 이제 알테오젠은 극소량만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에 좀 세게 사볼 생각이고,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신다면 오히려 물린 걸 탈출하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반등을 할 때 이슈를 동반해서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정고점을 넘어서 갈 수 있는 전략들이 다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려봐야 의미는 크게 없다. 왜? 어차피 오늘 내일까지 변동성 어마어마할 거고, 이번 주에 변동성이 잠잠해지면서 어떤 이슈를 동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한선이든 하한선이든 이런 레인지가 다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가 한번 싹 다 정리를 해서 제가 사는 가격에 여러분들도 같이 매수할 수 있게끔 피드백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알테오젠을 오랫동안 투자해 오신 분들은 아마 이거 좋은 가격에만 사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눈이 아마 번쩍 뜨여지실 겁니다. 오히려 그걸 같이 기회로 좀 잡아보실 분들은요, 제가 한번 직접적인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비중을 좀 많이 태워볼 생각이거든요. 알테오젠 복구 전략과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받아보실 분들, 지금 결국에는 타점입니다. 여러분들 가격적인 전략만 잘 짜면 돼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제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꼭 미리미리 신청해 두시고요. 항상 저는 무료로 모든 걸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100% 무료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대신에 구독만 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테오젠 주주
주주님들도 앞으로 제가 꾸준하게 피드백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알테오젠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 같이 한번 매수를 더 해보는 전략, 매매 타점도 한번 받아보실 분들, 그리고 또 중간에 혹시나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는 변수에 대응할 수 있게끔 제가 또 거기 관련된 이슈들도 다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알테오젠 주주님들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누르시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복구 전략이라든지 매매 타점에 대한 공유를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적인 도움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눌러두시고 계속해서 정보 업데이트 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